안녕하세요. 이번에 1차 청원원 성취도 평가 풀이를 맡게 된 남궁성훈 강사입니다. 1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5개의 문자 A, B, C, D, D 문자가 지금 겹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해줬을 때 지금 문자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겹치게 되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60까지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여행가가 4곳의 여행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고르라고 하네요. 이때 여행지가 중복돼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중복순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여행지 4곳을 여행자 3명이서 중복하여 선택하는 거니까 4파이 3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더불어서 계산은 4의 세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세 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이제 마지막 자리 숫자가 짝수인 비밀번호의 개수를 구하라.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지금 세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때 중복 허용, 첫 번째 중복 허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 마지막 자리,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가 짝수여야 되네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6가지. 자, 뭐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중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3을 포함한 또 6가지의 숫자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겠죠. 뭐 4라고 해볼까요? 자, 곱하기 마찬가지로 중복 가능한 상태에서 마지막 자리수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4가, 두 번째 자리에 4가 쓰였더라도 세 번째 자리에 2, 4, 6 세 가지가 올 수 있겠죠. 안 쓰였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6 곱하기 6 곱하기 3 계산해주면 답은 10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4제곱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개했을 때 지금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우선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는 건 우리가 쉽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지금 뒤에 오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제곱은 생각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전개하라는 게 아니라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문자 2개에 대해서 중복하여 2번 선택하는 거니까 2H2가 되겠고요. 곱하기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중복하여 4번 선택하는 거니까 3H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2개 더한 다음에 1 뺀 3C2와 2개 더해서 1을 뺀 6C4가 되겠고요. 계산을 해주게 되면 3 곱하기 6C4는 6C2와 같으니까 15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3D를 더한 값이 10이 돼야 된다고 하고요. A, B, C, D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네요. 이때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D의 개수가 3으로 제일 크잖아요. 따라서 D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서 이제 판단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가 1일 때와 2일 때를 따져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왜 3 이상인 것은 살펴보지 않느냐? 자, 3이 되게 되면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합이 1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자연수 조건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이 D가 3인 경우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지금 D가 3 이상인 경우도 앞으로도 쭉 만족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D가 1일 때와 두 번째 D가 2일 때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7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A하고 B하고 C가 이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3H7을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안 된다. 왜? 지금 3H7이라는 건 1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다 몰리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자연수라고 하는 거니까 7 더하기 0 더하기 0 이런 경우는 제외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자, 이 7이라는 숫자를 1이 7개 더해져 있고 이 1을 하나씩 미리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A', B', C'이 하나씩 나눠줬으니까 1이 4개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서로 다른 문자에 대해서 중복하여 4번 선택하게 되니까 이제 3H4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4가 돼야 되는데 A, B, C가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서는 3H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해주게 되면 얘는 6C4가 되겠고 따라서 15. 여기서는 3C1이 되겠고 따라서 3. 답은 18가지가 되겠죠.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3x 플러스 2와 지금 x 빼기 x분의 1에 자, 7제곱의 정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다항식의 유리식도 되겠죠. 유리식이겠죠. 자, 두 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식이 항이 2개만 있으니까 첫 번째 식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 x와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을 곱해주면 x가 만들어질 거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식에서 상수항을 선택하고 두 번째 식에서 x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곱해주면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x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건 지금 두 번째 뒤에 오는 식이 상수항이 될 수 있느냐, x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것들을 고민을 해야겠네요. 자, 지금 상수항이라는 건 결국에는 여기에서 구성되어 있는 x와 마이너스 x분의 1이 똑같은 개수만큼 곱해져야만 상수형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7제곱, 총 7번의 선택을 한다는 건 지금 이 x와 마이너스 x분의 1을 같은 개수만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식의 상수항과 자, 두 번째 식의 x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x의 개수는 우리가 x와 마이너스 x분의 1을 7번을 선택을 해주는 거니까 자, 7번의 선택을 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x가 만들어지려면 x가 4번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1이 3번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주면 7c4 곱하기 지금 x는 4번이니까 x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계산을 마무리 지어볼까요? 자, 2 곱하기 7c3이니까 35가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70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 지금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배반. 그러면 교집합이 지금 없는 상태, 즉 서로 소인 집합관계로 나타내주면 서로 소인 관계인 거죠. 자, 이때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3분의 2라는데 그러면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집합은 이렇게 두 개를 포함하며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A라는 집합과 B가 아닌 집합을 합집합한다라니까, 우리는 전체에서 B의 경우만 빼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A 합집합, B 여집합의 확률을 전체 확률 1에서 B가 될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로 바꿔주면 훨씬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 B는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A 여집합, 합집합 B도 지금 A가 아닌 것과 다시 한번 그려보면 A가 아닌 것 여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합집합해줘야 되는 거니까 똑같이 전체 확률 1에서 A가 될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그 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PA가 2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뭐냐?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A하고 B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은 PA 더하기 PB가 되겠고요. 따라서 두 수를 더한 6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사건 AB에 대해서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9분의 1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지금 조건부 확률 PB바 A가 2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요. 이때 PA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배운 개념 그대로만 적용해주면 무난하게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PB바 A를 어떻게 하죠? 분모가 그렇죠. PA분의 자, 여기는 PA 교집합 B로 써주면 되겠고, 자, 문제 조건에서 PA 교집합 B가 9분의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값을 9분의 1이라고 써주고 정리를 해주면 PA는 2분의 1분의 9분의 1, 즉 답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이 총 3개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조건 A하고 B는 독립이다. 그 다음에 B하고 C는 배반이다.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 문제에서 PA가 0.75, 그 다음에 PA 교집합 B가 0.3, 그 다음에 B 합집합 C가 0.9라고 했을 때 C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우린 A하고 B가 서로 독립 사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A 교집합 B를 PA 곱하기 PB로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PA 곱하기 PB가 이제 0.3이다. 근데 문제에서 PA가 즉 0.75, 즉 4분의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PB는 그러면 10분의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0.3이 되니까요. 따라서 PB 값은 5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이때 문제에서 P 합집합 C가 0.9라고 줬는데 배반 사건이에요. 우리 앞에서 문제 다뤘죠. 따라서 P 합집합 C는 우리가 배반 사건이니까 PB 더하기 PC로 쓸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지금 PB 값이 5분의 2니까 10분의 4 더하기 PC 값이 10분의 9가 되겠네요. 따라서 PC 값은 10분의 5가 돼서 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확률 분포표를 주어준 다음에 그거에 따른 A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때 지금 확률들이 각각 12분의 1, A, 12분의 5, 6분의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값들을 다 더한 값이 옆에 주어진 합계 A가 1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두 수를 더해주면 12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니까 A 더하기 6분의 4가 되겠네요. 얘가 1이다. 따라서 A는 6분의 2가 돼야 되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자, 이때 확률 변수에 대해서 X 값이 1, 2, 3, 4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에 문제, 10번 문제에서 표로 주어진 거를 함수식으로 나타내 준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한번 표로 나타내 주는 게 아무래도 깔끔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써주시고요. Px는 X다라고 써주면 여기는 X가 1일 때니까 K, 2K, 3K, 4K가 되겠죠? 자, 항상 모든 변수 X에 대해서 그 거대한 확률 값들을 다 더한 값은 1이 돼야 되겠죠. 즉, 우리는 이 4개의 K 값들을 다 더해주면 지금 10K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K는 10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X값이 지금처럼 1, 2, 3, 4 이상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가령 1 이상 4 이하라고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1일 때 지금 여기가 1,K, 4일 때는 여기가 1,4,4K. 따라서 요 면적의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라고 결정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은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습관처럼 일단은 MP 이렇게 써주시고 얘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항 분포다 라고 써주신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지금 기대값 3x 더하기 1에 대한 기대값은 단번에 우리는 x에 대한 기대값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3x 플러스 1에 대한 분산값도 얘도 9 곱하기 x에 대한 분산으로 표현해줘야겠다 이렇게 결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 값은 11, 이 값은 2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즉 여기에서는 n 곱하기 p가 되겠고요. 그 값이 지금 11이 아니라 3분의 10이라고 주어진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요. 분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값은 9분의 20인데 자, 분산값은 이항분포에서 어떻게 구하자? MP, MPQ. 그렇죠. M 곱하기 P 곱하기 Q. 1-P죠. 그래서 MP 1-P.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에서 MP가 3분의 1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P 값은 3분의 2겠구나. 즉, P 값은 3분의 1이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N 값은 10이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N 더하기 P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답은 3분의 31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빗함수
각각 fx, gx라고 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fx는 x는 3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fx라는 건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죠. 자, 얘가 정규 부호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좀 모양을 따르겠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실점선을 기준으로 대칭이게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이 값을 평균이라고 하죠. 자, 문제에서 근데 30일 때가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평균,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값이 지금 30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조건을 볼까요? 나조건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gx라는 건 fx 빼기 8이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gx라는 건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지금 그때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지금 fx의 그래프에서 x축에서 8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확률 변수 y의 평균은 지금 38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더불어서 여기에서 우리는 g라는 것과 f라는 모양은 지금 위치는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와 확률 변수 y에 대한 표준 편차가 같겠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3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모르니까 시그마라고 그냥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를 나타냈고요.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 y에 대한 것도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값이 27 이상, 그 다음에 36 이하의 확률이 0.5328이라고 주어졌고, 지금 이때 확률 변수 y가 k 이상일 확률이 0.0668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이 조건 가지고 시그마 값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 같아요. 자, 그러면 표준화를 시켜볼까요? 27에서 평균 30을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주니까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에 36에서 30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니까 시그마 분의 6, 얘가 지금 0.5328, 지금 표를 참고해보게 되면 지금 0.5328은 0.1915와 0.3413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0.1915라는 게 지금 0 이상 0.5 이하에 대한 확률이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0.5 이상 0 이하에 대한 확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 이상 1 이하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요 Z에 대해서 양쪽이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6,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한 게 이 값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0.5 이상 1 이하라고 정리가 되겠고, 따라서 여기서 시그마 값이 6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y가 k 이상이다를 우리를 표준화 시켜주면 얘는 z가 k 빼기 38을 시그마로 나누는 건데 방금 시그마가 6이라고 구해놨으니까 6이라고 나눠주고, 자, 이때 지금 이게 0.066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표준정구 분포표를 따르게 되니까 이렇게 표준정구 분포표를 그려주고요. 함수를 그려주고 지금 얘가 평균이 0이 되겠죠. 자, 얘를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0.0668 이 값, 어떤 값 이상에 대한 확률이 0.668이라니까 요즘에 있겠다. 네모가 여기쯤 있겠다. 그래서 이게 0.668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문제에서 주어진 표를 보면 지금 P 0 이상 1.5 이하일 때가 지금 0.433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값이 0.433이죠. 네모가 1.5라는 거 확인 가능하겠죠. 즉, K 빼기 38을 6으로 나눈 값이 1.5니까 자, K 값은 38 더하기 2 곱하기 3, 그 다음에 339니까 47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정규분포 n 20,5의 제곱이 자,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 값인데요. 이때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고 하네요. 자, n이 16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이때 지금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을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건데 지금 n이 충분히 크므로 지금 얘는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값은 우리가 표본의 크기, 즉 16의 루트 16 값에다가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두 값을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4분의 85가 자, 1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은 평균이 MC가 표준 편차가 5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니까 자, 우리는 15번 문제 해주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 지금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니까 5의 제곱이 자, 모집단을 X라고 둘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추출한 30명, 즉 N이 30명이 아니라 36명이죠. 자, 36명의 일주일 근무 시간에 표본 평균이 38시간 이상일 확률, 즉 확률을 구하는데 표본에 대한 평균이 38 이상의 확률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지금 여기에서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를 충분히 따르게 되니까 6분의 5의 제곱 얘가 x바에 대한 정규 분포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표준화를 시켜주게 되면 자, z가 자 38에서 평균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6분의 5를 나눠주면 되겠고요. 자,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0.9933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마찬가지로 종 모양을 따르니까 종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그려봐 주시고 지금 0을 기준으로 이 값 네모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확률이 0.9993이 그러면 네모가 이쯤에 있어서 이 넓이가 0.933이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이 0.43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표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0.4332가 0 이상 1.5 이하라는 걸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네모가 마이너스 1.5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8 빼기 m을 지금 6분의 5로 나눴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따라서 38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즉 m은 38 더하기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소수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38 더하기 얘가 1.25가 되겠네요. 답은 39.25. 자, 1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을 보게 되면, 자, 다회용 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0.5인 정규 부풀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자, 습관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이 회사에서 생산한 다회용 컵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지금 X바 값이 지금 67.27이라고 하네요. 자, 이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자, 95%의 신뢰 구간이 A 이상 67.41 이하라고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67.41이라는 값은 67.27에다가 플러스 지금 95%에 대한 신뢰도 값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죠? 1.96이라고 나와 있네요. 곱하기, 자, 지금 n개를 이미 추출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루트 n분의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을 마무리 지어주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분의 1이 67.41에서 67.27을 빼주게 되면 0.14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마무리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약분해주게 되면 14가 되겠고요. 따라서 루트 n이라는 값이 7이 돼서 n 값은 49개를 이미 추출했다라는 거겠고, 자, 이때 지금 a 값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a 값도 마찬가지로 지금 표본 평균에 대한 67.27에서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분의 1. 자, 아까 전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분의 1이 0.14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굳이 계산 안 해도 0.14라는 거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A 값은, 자, 67.27에서 0.14를 빼주니까 67.13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n 더하기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 49를 더할까요? 자, 116.13이.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인데, 자, 집합 x가 4, 5, 6, 7,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가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 f4 곱하기 f5가 5의 배수다. 자, 나조건은, 자, f의 치역이 원소의 개수가 4개다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조건을 두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자, 두 수를 곱한 값이 5의 배수여야 되니까 두 개 중 적어도 하나가 5의 배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고,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6건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큰 방향을 잡아보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F4도 5의 배수 아니고 F5도 모두 5의 배수 아닌 경우를 여기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인 거는 여전히 만족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치역에는 반드시 5라는 원소가 포함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를 먼저 따져주게 되면요.
지금 4, 5, 6, 7, 8 4, 5, 6, 7, 8 우선은 5라는 공역의 원소 중에서 5는 반드시 치역에 포함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라는 건 나머지 공역의 원소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게끔 세팅을 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4C, 3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4, 5, 6, 7이라는 원소 4개를 선택한 다음에 지금 4부터 8까지의 정역의 원소가 이 4, 5, 6, 7에 각각 대응이 되면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줍니까? 아, 여기서는 반드시 정역의 원소 2개가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에 같이 대응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자, 그걸 미리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5개, 정역의 원소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이 정역의 원소 2개는 같은 공역의 원소에 대응돼야 되는 상황. 즉, 지금 4고 예를 들어서 6이 같은 정역의 원소에 대응돼야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그러면 4개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4개의 정역의 원소가 4개의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 팩토리얼을 해주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4 곱하기 10 곱하기 24. 그래서 답은 전체 경우의 수는 960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4하고 F5 모두 5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따져줘야 되는데, 앞전에서 이 전체 경우의 수 따져줄 때 이 정역의 원소 5개 중에 반드시 2개의 원소가 공역의 같은 것에 대응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4하고 정역 원소 4하고 5가 지금 조건이 추가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F4하고 F5가 같을 때와 F4하고 F5가 다를 때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둘 다 5의 배수, 즉 여기에서는 5의 배수가 5 뿐이니까, 자, 둘 다 5의 배수, 5에 대응되는 건 아닌데 2개가 같은 공역의 원소에 대응돼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F4하고 F5가 같은 경우, 우선은 공역의 원소 5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5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똑같이 4C2는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이번에 4, 5, 6, 7을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지금 아까 전에는 5C를 해줘서 정역의 원소 5개 중에서 2개가 같은 공역의 원소에 대해 대응된다 라고 정해줬는데, 애초에 지금 케이스를 나눌 때 정역의 원소 4하고 5가 같은 함수값에 대응된다라고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 경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곱하기. 자, 그러면 4하고 5는 같은 공역의 원소에 대응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는 4하고 5가 5에 대응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4하고 5가 대응될 수 있는 것들은 5를 뺀 나머지 3개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4하고 5가 모두 4에 대응됐다고 했을 때 6, 7, 8의 정역의 원소가 5, 6, 7에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6, 그러면 얼마죠? 72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F4하고 F5가 다른 경우 봅시다. 복잡하니까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4, 5, 6, 7, 8
4, 5, 6, 7, 8. 자, 마찬가지로 치역의 원소가 4개가 돼야 되니까 공역의 원소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할 건데 5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전히 여기에는 4시 3이 곱해질 겁니다. 그러면 4, 6, 7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역의 원소 5개 중에서 2개의 정역의 원소가 같은 공역의 원소에 대응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4하고 5는 다른 데에서 대응돼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헤아려 줘야 되냐? 자, 5C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텐데 어떤 경우만 빼주면 됩니까? 4하고 5가 같은 공역의 원소에 대응되는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하고 6이 같은 공역의 원소에 대응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조건은 여전히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봅시다. 자, 4라는 정역의 원소가 5에 대응되면 안 되니까요. 4, 6, 7 중에 하나에 대응돼야겠네요. 그래서 4가 4에 대응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5하고 6은 나머지 5, 6, 7 중에 하나에 대응돼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5는 대응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6하고 7에 대응돼야겠네요. 따라서 2. 따라서 이번에는 뭐 6에 대응됐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7하고 8이라는 정의역의 원소는 나머지 5하고 7에 대응되면 되는 상황인 거니까 곱하기 2 팩토리얼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4 곱하기 9 곱하기 6 곱하기 12 이렇게 되겠네요. 36 곱하기 10이니까요. 144에다가 3 곱해준 43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960 나왔고 빼기 케이스 각각 2개로 나눴을 때 이 값이 하나는 72, 하나는 432가 나왔으니까 두 값을 더해준 504가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456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앞면이 3번 이상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 존재한다, 있다. 이 말은 앞면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이죠. 모두 떨어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조금 난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헤아려 보면 앞면이 3번 이상 나오는 경우는 3, 4, 4, 3, 5, 2, 6, 1, 7, 0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지금 앞면이 5번 이상 나올 때와 앞면이 3번, 4번 나올 때를 좀 나눠볼 건데요. 자, 왜 나누는지 혹시 감이 잡히나요? 자, 나 조건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앞면이 5번 이상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 뒷면이 앞면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적어도 2개 이상은 우리는 이웃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앞면을 동그라미, 뒷면을 X라고 하면, 자, 어떻게 보면 이 동그라미하고 X를 일렬로 배열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 X를
어디에다가 껴더라도 반드시 동그라미 2개 이상이 연속하는 경우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앞면이 5개 이상인 경우와 앞면이 3개, 4개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해주게 되면요. 앞면이 5개, 뒷면이 2개.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7칸에다가 앞면 2개가, 뒷면 2개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정해주면 알아서 앞면이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7C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면이 6개, 뒷면이 하나. 마찬가지로 총 7칸에다가 동그라미하고 X를 넣어줄 건데요. 뒷면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7C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면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7칸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 케이스들에서 값은 7C2는 21, 7C1은 7, 얘는 1 그대로니까 28, 29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앞면이 3번 나올 때와 4번에 나올 때 이걸 비교해 볼 건데요.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4번 나오는 경우,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전체 경우에서 앞면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7칸에 대해서 X가 들어갈 자리 혹은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니까 7C3이 되겠고요. 얘가 전체의 경우. 자, 빼기. 자, 동그라미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이 X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X 사이에 하나씩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5C3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우리가 전체 동그라미 3개와 X 4개를 일렬로 배열했을 때 지금 동그라미가 이웃하지 않는 거를 빼준 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35 빼기 10이 되니까 이 케이스는 경우의 수가 25가지가 나오겠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앞면이 4가지, 뒷면이 3가지. 자, 7칸을 채우는 상황. 자,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뒷면 X를 여기 7칸에다가 먼저 배열을 해준 다음에 동그라미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7C3이 되겠죠. 이게 전체의 경우. 이때 뭘 빼주냐? 동그라미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 말은 즉 X가 요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경우가 되겠네요. 따라서 35에서 1을 뺀 34가지, 즉 이 2가지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9가지 이렇게 되네요. 자,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2의 7제곱이니까요. 경우의 수 2개를 더해주면 88, 즉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16분의 11이. 자, 이번에는 19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미리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금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을 최단 경로로 가게 되는데 P를 지나지 않아야 된대요.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전체 경우에서 P를 지나는 경우를 빼주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일부 도로가 없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나는 점을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고 이 2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점을 지날 경우를 한번 헤아려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에서 1번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고요. 자, 곱하기. 자, 1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걸 헤아릴 건데, 자, 최단 경로를 해줄 때 지금 P 지점을 지나지 않은 걸 고려를 해준다면, 저기에서는 이렇게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눈 거에서 지금 P 지점을 지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나누고요. 곱하기 지금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눈다? 이건 4C2가 되겠죠? 6 곱하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5C2 10 빼기. 얘는 3 곱하기 2, 6.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1번 지점을 지날 때 경우의 수는 24가지가 되겠고요. 자, 2번. 자,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A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곱하기 1팩토리얼 나눠준 거. 자, 곱하기 전체 2번에서 B로 갈 때 최단 거리에서 지금 P를 지점을 지나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고 빼기. 지금 2번 지점에서 P로 가는 경우는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1팩토리얼을 나누고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4 곱하기 여기는 10 빼기 6 똑같이 되겠죠? 여기는 16, 16가지.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40가지. 자, 2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로 같은 종류 지우개 5개. 자, 그러면 뭐 연필을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지우개는 세모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존재할 때 지금 A, B, C 학생한테 나눠준대요. 남김없이 나눠주고 이제 각 학생이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도록.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다? 이 동그라미를 하나씩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동그라미 3개를 임의로 분배해 줬을 때 안 받는 경우는 없겠죠. 적어도 하나는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지우개는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우개는 그대로 냅두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우개 3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중복해서. 동그라미를 중복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고 서로 다른 3개에 대해서 중복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자, 3H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서로 다른 3개에 대해서 5개를 중복하여 선택하는 거니까 3H5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2개 더한 다음에 1 빼주는 거 5C3 곱하기 7C5 10 곱하기 35가 되니까 답은 350 이렇게 되겠죠. 7C2죠. 여기서 계산이 잘못됐네요. 7C2니까 21이 되겠고 따라서 210이 되겠네요. 자, 2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지금 카드 7장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 주의해야 될 거는 중복되는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중복되는 게 없네요. 1부터 7까지 자, 일렬로 배열. 이때 양 끝의 수를 곱이 짝수가 돼야 되네요. 자, 두 양 끝에 있는 두 수를 곱한 게 짝수라는 건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얘기겠죠. 이 양 끝의 수가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얘기고 따라서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우리 여사건으로 문제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 끝에 홀수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7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 팩토리얼에서 자, 빼기 양 끝이 홀수인 경우, 자, 홀수는 총 4개의 수니까 양 끝에 배열하는 거 4p가 되겠고, 자, 나머지 5개의 수들을 가운데 일렬로 배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5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7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1 빼기 지금 7 팩토리얼 분의 4p 곱하기 5 팩토리얼이니까 일단 7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약분돼서 7 곱하기 6분의 지금 여기는 4 곱하기 3 약분이 돼서 7분의 2가 되니까 답은 7분의 5. 자, 2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지금 주사위 눈이 4 이상이면 A 주머니에서 뽑도록 하고요. 지금 4 미만이면 지고 다시 하자. 자, 2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주사위 눈이 5 이상이면 A 주머니에서 뽑도록 하고요. 지금 4 이하이면 B 주머니에서 뽑네요. 자, 이때 2개의 공을 뽑을 건데 모두 흰색이 나올 때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지금 모두 흰색일 때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5 이상이 나와서 지금 경우 확률은 3분의 1이 돼서 곱하기 A 주머니에서 지금 흰색 공이 2개가 나올 확률은 전체 6시 중에서 한 가지니까 이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자, 플러스 지금 B 주머니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지금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고요. 곱하기 마찬가지로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선택했을 때 지금 나올 흰색 공이 2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C2가 되겠죠. 이때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 즉 3분의 1 곱하기 6C분의 1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식이 이렇게 되겠고 이 값을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3 곱하기 6C는 다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시켜주면 1 더하기 6분의 1이 돼서 답은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풀도록 뭐야 이거 어딜 봐 어딜 봐. 자, 2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지금 중앙국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을 자, 여기에서 단어에서 모비율 추정이겠거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N명의 이미 추출 그때 80%가 P가 5분의 4겠구나. 그러면 Q는 5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결과를 이용해서 구한 두 도시 전체의 중앙국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에 대한 신뢰도 95%. 모비율 추정에서의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러면 2 곱하기 지금 95%에 대한 신뢰 상수는 1.96이니까 1.96 곱하기 여기가 루트 n분의 P 곱하기 Q 25분의 4가 된다. 자, 이때 이 값이 0.098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이 된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약분을 해주면 20이 되겠고요. 자, 40 곱하기 루트 25분의 4가 루트 n이더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분의 2니까요 8이 되겠고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n은 256. 자, 24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뭐라니, 왜 마지막이야? 자, 2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와 y에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주고 있네요. 자, 이때 지금 기억이 F22는 G20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일치하던가 아니면 fx하고 gx가 일치하던가 아니면 x는 22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니은. 이때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fx-1이 gx 플러스 3이랑 같다. 즉 f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것과 gx를 x축으로 마이너스 평행 이동한 값이 그래프가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얘네가 fx하고 gx가 일치하다라는 거가 니은 조건을 통해서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어진 조건 갖고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해 보면 결국에는 fx하고 gx, 즉 확률 변수 x하고 y에 대한 표준 편차는 같은 거,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대칭이게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의 좌표값이 22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자, 이때 지금 평균 gx의 평균 지금 이 거리가 지금 fx하고 gx가 4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 거리도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여기는 20, 여기는 24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지금 그래프가 대칭이니까 21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P16 이상 확률 변수 x가 16 이상 22 이하일 확률과 거기에서 확률 변수 y가 22 이상 24 이하일 확률을 표준화시켜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표준화하게 되면 얘는 20에서 빼주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4 이상, 여기는 시그마 분의 2 이하가 되겠고 빼기. 자, y는 평균 24에서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2 이상 0 이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시그마 2 이상 시그마 분의 2 이상 0 이하라는 건 반대로 0 이상 시그마 분의 2 이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정리해 주게요.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4 이상 0 이하, 즉 0 이상 시그마분의 4 이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문제에서 얘가 0.3413이라고 하는 거니까 표를 보게 되면 0.3413은 z가 1이어야 되죠. 따라서 시그마가 4가 되겠네요. 자, 구해볼까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즉 20이 되겠고요. 시그마 y를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둘 다 표준 편차는 같고 그 표준 편차 값이 4니까 답은 두 값을 더한 24가, 자, 2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한 개의 용량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얘가 샴푸
한 개의 용량이 되겠고요. 자, 이때 샴푸 중에서 64개를 이미 추출하겠대요. 자,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638.1 이상 647.9 이하가 된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해서 지금 신뢰도 95%니까 몇이라고 보면 될까요? 1.96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8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준 게 지금 647.9가 되고, 여기서는 x바에서 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를 한 게 638.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수를 빼줄까요? 그러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가 647.9에서 638.1을 빼주는 거니까 몇일까요? 9.8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제 계산해 주려고 하는데요. 2 곱하기 100분의 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여기는 10분의 98 이렇게 되니까 98은 196이랑 약분이 될 거고, 자 10은 여기 10 이렇게 되니까 자 시그마 값이 나오네요. 자 시그마는 지금 여기는 다 약분됐으니까 1이 돼서 80분의 4 그러니까 20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시그마 값이 20이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x반은 647.9에서 빼기 1.96 곱하기 8분의 20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0.98. 자 그러면 647.9에서 빼기 44.9를 빼주면 되겠고요. 따라서 643이 표본에 대한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다음으로 이어서 볼까요?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중에서 한 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는 M에 대한 신뢰도를 이번에는 99%로 잡도록 하겠대요.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접근해주면 됩니다. 99%니까 이 구간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24 이하가 된다.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결국에는 2배에 지금 99%에 대한 신뢰 상수가 2.58이니까 2.58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20이라고 구해놨죠. 자, 이 값이 24 이하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마무리 지어볼까요? 슉슉 5 6 3 0.86 이렇게 되나요? 자, 정리해주면 루트 n분의 0.86에다가 5를 곱해주면 4.3 이 1 이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n이 4.3 이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제곱을 해주면 얘가 18.49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n은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차 청월함 성지도 평가 확률과 통계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